예, 안녕하세요.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거 늦은 시간까지 다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일부 이론 강의와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많은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미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자료로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웬만한 저희 대학원 석사생들보다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조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버전으로 제가 준비는 했는데 잘 들어보시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하고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 이렇게 둘이 이제 저희가 같이 설립한 회사이고요.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은 독일 분이시고 전 독일 막스 루브너 연구소 소장이시자 칼슐레 대학교의 이제 명예 교수시자 독일에 그리고 세계식품미생물연합의 뭐 회장이시자 현재는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고요. 미생물계에서는 석학 중에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많이 아시는 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속 아시죠? 저희가 많이 먹는 유산균이라고 하잖아요. 유산균 속 안에서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제가 유산균 속 안에서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첫 번째 홀자펠리아 속이라고 있을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과학계에 미친 위대한 업적으로 이 미생물 속에 위렐름 홀자펠의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할 정도로 홀자펠리아 속이 있을 정도로 미생물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시고요. 어, 정말 그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엄청 빠르지는 않았어요. 엄청 빠르지는 않았고 미생물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 홀자펠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회사를 같이 설립하시면서 저희 회사 안에다가 미생물에 대한 그 개인의 엄청난 지식과 기술들을 넣어주셔서 지금 저희 아메이의 마이랩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홀자펠 교수님 제자고요.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더 했고요. 감사하게도 여러 회사에서 제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최우수상도 많이 받고 여러분이 지금 많이 섭취하시는 듀퐁 365 있죠? 365 제품이 듀퐁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듀퐁에서도 제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고 글로벌 박사 의학학 펠로우도 지냈었고요. 저희 회사는 요 이름과 같이 HM 파마라는 이름과 같이 시작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최근에는 셀트리온에서 투자도 받고 셀트리온이랑 함께 시작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우울증 치료제는 미국 FDA 임상 2상 승인받고 진행 중이고 지노맨 컴퍼니아라는 회사하고는 이제 신약 개발 요거는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난치성 질환으로 COPD라고 하는 폐쇄성 폐질환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도 아산병원이랑 함께 정부에서 한 67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케미컬 화학물 치료제,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안티피디원이라든지 이뮤노 체크포인트라 그 다음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고 할 정도로 이 의학 분야에서는 무척 신생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생 분야 안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에 비해서 사실은 아메이는 마이크로바이옴계에서는 엄청 선구자적으로 벌써 5년 전에 저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기도 전에 이미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출시할 정도로 엄밀히 얘기하면은 글로벌리 아메이가 정말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는 나가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일단 시작해야 되는 내용은 메치니코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엘리 메치니코프는 프랑스의 파스테르의 이제 제자이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노화와 면역에 대한 과학적 기초를 수립한 사람입니다. 요 엘리 메치니코프가 되게 유명한 얘기를 했죠. 건강하게 장수하려면은 유산균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전부 다 유산균으로 바꾸면은 정말 건강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 그러니까 그 건강을 위해, 삶을 위해라는 의미로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의 개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과학적 기반으로는 뭐 유산균, 발효 음식에 있는 유산균으로 장 안의 미생물을 모두 다 바꿔라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 과학으로는 맞겠지만 사실 요즘의 과학으로 보면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두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하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로 의해서 밝혀졌고, 요 그림 있죠? 그러니까 저희 장에는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200에서 2000개에 달하는 정말 다양한, 이렇게 다양하게 생기고, 요 선 하나가 다 다른 종류 미생물들이거든요. 이렇게나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저희 장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이 무수히 많은 미생물을 전부 다 여기 요 보라색, 요게 유산균이거든요. 요거 하나로 그냥 다 바꿔버린다라는 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은 아직 요게 이제 보시면은 1908년이죠? 뭐 1945년생인데 엘리 메치니코프가. 아직도 메치니코프의 이론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유산균이 다다. 비피도박테리아가 다다. 유산균이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유산균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는 이제 아메이에서 제가 교육도 많이 했고 아메이에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시고 이 마이랩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술력을 탑재한 마이랩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약간 조금 더 이제 넓은 의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안에는 많게는 2000개에 달하는 유산균은 그 중에 하나다. 그 유산균이 이 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의 리더십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장 안에 있는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의 조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미생물의 다양성이 무척 높다라는 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내용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요 다양한 미생물을 가진 사람일수록 건강하다라는 거는 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장 안에 엘리 메치니코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산균이 많은 게 건강한 거야라고 하면은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요 유산균만 만들어서 많이 먹으면 되는 거지만 이 장 안에 이렇게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좋은 거야라고 말을 할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유일하게 이 장 안의 미생물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뜻 보기에도 쉽지는 않죠. 뭐 하나의 미생물을 많게 하는 건 쉽지만 여기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어떤 미생물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미생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든다.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하지만 이 다양성을 높이는 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는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 저희 이런 바이오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어떤 병이 걸릴 확률이 높고, 내가 앞으로 어떤 질병을 앓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걱정하지 마세요. 3년 뒤에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3년 뒤에 당뇨가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왜 암에 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암에 걸리지 않는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모든 지도를 그려내는 게 바이오 과학자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어드리면은 그거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 벌써 30년이 지났죠. 그때 한 사람의 유전자를 모두 다 읽어드리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했고, 그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이면은 10만 개에 달하는 기능성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연구가 끝나서 한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어드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사람에게는 2만 4천 개 정도의 기능 유전자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은 초파리가 17,000개예요. 그러니까 초파리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생각을 해도 이 초파리는 뭐 한 열흘 정도 사는 어 그 이 우수성으로 따지자라면은 인간이라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작은 생물체인데, 이 생물체보다 사람의 유전자가 10배 정도 많다고 해도 억울한 수준인데, 이 초파리보다 뭐 얼마 많지 않은 수준의 유전자밖에 인간에게 없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초파리보다 월등히 우수한데, 그러니까 초파리의 기능보다는 월등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의 개수는 몇 개 차이가 안 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무척 많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연구가 되면서 알게 된 거는 초파리의 장에는 미생물이 단 5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의 장 안에는 미생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2,000종에 달하는 미생물이 있고, 사람이 사용하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사람의 자기 몸의 세포고 나머지가 다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 연구의 내용인데요.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능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세컨드 지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유전자. 첫 번째 유전자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근데 생각보다 이거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컨드 지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몸에다 만들어 놓은 유전자. 그게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의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게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음식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과일을 먹었다. 그러면은 과일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비타민과 영양소가 왠지 우리의 혈액 안으로 바로 쑥쑥쑥쑥 다 들어갈 것만 같은 상상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또는 과일 안에 들어있는, 또는 과채류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 뉴트리언트, 파이토 케미컬, 또는 더블 X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파이토 뉴트리언트들은 분자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먹는다 한들 그런 프로틴, 파이버 이런 물질들은 바로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그 작은 분자 단위의 물질로 쪼개져야지만이 이 분자 단위가 작아지면서 저희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을 타고 각종 장기로 가가지고 각종 장기에서 각종 장기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양하지 못하고 장 안에 미생물이 충분히 없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아무리 먹어봐야 분해돼서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거의 다 똥으로 나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는 거는 우리가 뭐를 먹든지 간에 장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있다면 이 미생물들이 이 우리가 섭취한 물질들을 약과 같이 좋은 물질로 바꿔주고 여기에서 이 물질이 혈액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실제로 약과 같은 효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양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단순히 음식만 먹고 무엇만 먹어도 자연 치유가 되는 거고요. 되게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방금 전에 제가 초파리 예를 들었잖아요. 초파리는 그 과일에 껴요. 근데 과일에 끼는데 썩은 과일에만 껴요. 왜냐하면은 초파리는 인간도 똑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과일을 먹어봐야 우리 장 안에 미생물이 그 과일을 분해시켜주지 못하면은 우리 몸으로 흡수가 안 되고 다 똥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초파리는 자기 장에 그거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썩은 거를 먹어야지만이 그게 이제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파리의 숙명인 거고, 인간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인간은 그 과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장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는 썩은 과일을 먹지 않고, 온전한 과일을 먹어도 그게 우리 장 안에서 분해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초파리와 인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 유전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능성 유전자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든 동물이 그래요. 특히나 인간에게 없는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가 셀룰로즈. 여러분이 섭취하는 그 수많은 과채류 있죠. 야채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셀룰로즈라는 물질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유전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그 미생물 없이는 그런 것들 상추 같은 거 먹어봐야 상추 그대로 다 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시켜주지를 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셀룰로즈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초식 동물은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70%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의 70%가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분해시켜주는 에너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을 포함하는 이 동물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존하는 정도가 무척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많이 밝혀진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인삼 아시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었는데 이게 그 논문이에요. 인삼이라는 물질이 인삼이 똑같아요. 여기 진생 폴리사카라이드가 돼 있죠. 이게 인삼의 다당체예요. 그러니까 인삼을 먹으면은 인삼의 다당체가 혈액 안으로 들어가야지 면역력도 좋아지고 인삼빨이 받는 거예요. 힘이 빡 들어가는 건데 이 다당체는 구조가 너무 커요. 저희 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혈액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장내 미생물이 메타볼라이즈 분해를 시켜가지고 점점 작은 물질로 바꿔줘야지만이 장 안으로 흡수가 되면서 실제로 인삼빨이 듣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이 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혈액에서 인삼에 대한 지표가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삼빨이 전혀 듣질 않거든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인삼빨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인삼을 분해시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는 거고 이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삼빨이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은 당연히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한 사람이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우리가 섭취하는 파이토 뉴트리언트와 다양한 물질들의 실질적인 혈액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게 과학자들이 밝힌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제 콩단백질, 이소플라본, 여성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고 되게 좋은 물질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실제 이 이소플라본은 너무 커요. 이게 이퀄이라는 S 이퀄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야지만 혈액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도 장내 미생물이 바꿔주는 거고 이번에 글로벌 아메이에서 저희 회사에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요거와 관련된 임상 시험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한국인은 34%밖에 이거를 못 하세요. 66%의 분들은 실제로 이 이소플라본을 먹어도 이컬로 바꾸는 미생물이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 정도로 현대인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저희가 했고요. 요것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이 기능을 가질 수가 있지? 내 몸 안에 이퀄이라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하나가 없어진 거죠. 뭐 항생제를 드셨든 아니면은 방부제가 들은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드셨든 술을 너무 많이 드셨든 뭐 바이러스에 너무 자주 걸렸든 무언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미생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여성 건강에 석류 좋다고 하잖아요. 석류 안에 들어있는 핵심 물질이 엘라직산이라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유로리틴 A라는 물질로 바뀌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40%가 채 안 되세요. 한국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먹고 뭐를 먹으면은 되게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를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결국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바꿔서 혈액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내용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결국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게 무척 중요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미생물쟁이들도 이게 요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네이처라고 엄청 유명한 논문인데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는 이제 보통 논문은 제목 있고 요 아래에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논문은 저자가 100명이 넘어요. 너무나도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나온 큰 논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콘소시아라는 이름으로 나온 그러니까 미생물계에서는 엄청 한 획을 긋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의 다이버시티, 다양성, 결국은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2013년에 발표했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유산균이나 비피도박테리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유산균이랑 비피도박테리아 많이 먹는 게 건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던 저희 과학자들에게 엄청 충격적인 논문이었죠. 그게 아니라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에서 이 실제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예전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마다 장내미생물이 다 다르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종류의 솔루션으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람의 장내미생물은 6개월 주기로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분변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트래킹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로는 이거를 해내는 게 극도로 어렵습니다. 오직 개인 맞춤형으로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유의적으로 올린다라는 걸 임상으로 검증한 거는 아메이의 마이랩 제품이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운 제품이고 실제로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아메이 글로벌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까지 하면서 전 세계 유일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서 출시를 한 게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박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서 혈액에다 넣어줄 수 있고 기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논문으로 검증이 돼서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21년도 논문인데요. 박내미생물 다양성이 낮은 사람, 박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사질환과 장 누수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박내미생물 다양성이 낮은 사람은 일단 비만하다라는 거는 비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 논문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간 지방, 간의 염증 반응, 그리고 근육의 감소, 지방의 축적, 그리고 그 장의 누수, 장의 누수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장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동맥경화라든지
당뇨 같은 것들이 촉발된다라는 거 과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질 때 이런 다양한 종류의 대사질환을 촉발한다라는 거 많이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23년, 이번 연도 5월에 나온 논문인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연구고, 아이들을 IQ별로 나눠놨을 때, 아이들의 IQ가 높을수록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뭐 거꾸로 뭐 애들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면 IQ가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정도로 뇌의 기능, 인지 기능에 있어서도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은 저희 뇌에서 사용하는 무척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져요. 저희 몸의 그 세로토닌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뇌 기능에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잖아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요. 가바라는 물질 아시죠? 가바라는 물질도 실제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 중에 하나예요. 저희 마이랩을 해보신 분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한테. 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라는 거는 단세지방산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그 단세지방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가바의 이름이 감마 아미노 뷰티르 애시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포스트바이오틱스에서 찍는 뷰티릭산의 하나의 브랜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이 가바가 뇌 기능, 인지 기능에 엄청 중요하고, 수면 패턴, 기억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바라는 물질도 실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이 가바를 만들어내는 제약회사가 아직 남아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장내미생물 관리를 못해서 요 제약회사가 이미 사라진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뇌 기능에 있어서도 하는 역할이 무척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도 무척 재밌는 연구예요. 이게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은 관리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에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항생제라든지, 저희가 걸렸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뭐를 했냐면, 야, 그러면은 아마존 이 브라질 여기 지금 이거 위성 사진이거든요. 이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채집을 해온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호하지 않은 아마존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은 어떨까 궁금해져가지고, 현대 문명이 분명히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호하지 않은 아마존 이 밀림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변을 채취를 해왔어요, 과학자들이. 이게 그 아마존 열대우림 그 위성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 가가지고 자기네가 채취를 해왔고, 야노 부족이라는 거, 그리고 마체스 부족, 뭐 푸나푸코 부족 이런데 현대 문명을 조우하지 않은 데 가가지고 이 부족의 변을 가져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US라고 보이시죠? 이게 미국인의 장내 미생물이에요. 색깔이 다른 게 다른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인의 장내 미생물에 비해서 아마존 문명의 장내 미생물은 훨씬 더 다양성이 높고,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미국인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라면은, 평균이라면은 이게 아마존 부족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에요. 거의 3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이미 극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들으시는 이 세컨 밀레니엄 분들에게는 큰 다행히 상관은 없겠지만, 저희가 그로잉 랩이라는 거를 하면서 보면은 요즘 어린아이들이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으신 분들이 거의, 근데 60세 이상인데 내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이상하게 되게 낮다라고 하면은 뭔가 병 때문에 항생제를 드셨거나,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하느라 뭐 장세척을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코비드19에 걸려가지고 바이러스에 심하게 앓으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양성이 낮을 수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6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양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근데 저희가 그로잉 랩이라는 걸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받아보면 처참한 수준이에요. 거의 다양성이 바닥에 붙어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난 40년의 세월이, 4, 50년의 세월 동안에 이미 이 인간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냐면은 장내미생물이라는 거는 한 5세에서 16세 사이에 거의 다 형성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5에서 16세 사이에 얼마나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우리의 면역세포가 우리의 장내미생물을 기억하고 그대로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항생제 섭취라든지 방부제 섭취 같은 것들이 너무 만연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거를 면역세포가 기억하면서 조금 처참할 정도로 이 어린아이들의 장내미생물 다양성은 무척 낮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손주나 손녀나 또는 이렇게 좀 어린 자제분이 있는 분들은 꼭 아이들 이 마이랩 통해 가지고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을 하고 이 아이들의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거를 16세가 되기 전에 빨리 착수해서 최대한 높여놓는 게 아이들의 평생 건강, 염증 반응, 면역계, 이런 그 뇌기능, 이런 거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인다는 게 그러면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특장점이 도대체 뭐냐? 저희가 뭐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무료로 장내미생물 검사해드립니다. 이런 내용들도 꽤 있는데 이 아메이 마이랩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뭐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을 제네레이션, 세대별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제가 학부할 때만 해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수업 자체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은 한 2004년, 6년 이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신생 연구고 20년도 채 되지 않은 연구이고 제가 석사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장 안에 2,000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이 2,000개의 미생물을 다 읽어드리는 거는 너무나도 비쌌어요. 사람의 유전자를 읽어드리는 유전자 분석기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비싸가지고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안타깝지만 한 그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아 또는 유해균 이런 것들을 한 네다섯 개만 찝어서 딱 읽어내는 리얼타임 PCR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했거든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장내미생물 검사해드립니다. 이런 거 보시면 대부분이 이런 리얼타임 PCR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도 진짜로 공짜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기술은 저는 제네레이션에 안 넣고 거의 0세대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 석사할 때 쓰던 기술이에요. 엄청나게 오래된 기술이고 저희 장 안에 수천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다양성을 읽어드릴 수 없는 네다섯 개의 미생물을 핀포인트해서 읽어드리는 방식은 사실은 그거를 한다 한들 큰 의미가 없는 기술이에요. 그렇게는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통 무료로 해드립니다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1세대 기술이 있어요. 1세대 기술이 드디어 이 사람의 유전자를 읽는 유전자 분석기로 방 안에 있는 1, 2천 개에 달하는 미생물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있는 거를 1세대, First Generation Microbiome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이 그 건강검진 가시면은 건강검진 하는 데서 한 10만 원, 15만 원 추가하면은 녹십자 같은 데서 해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녹십자 쪽에서 하는 거는 또 리얼타임 한 7, 8개 핀포인트에서 읽는 거를 한 10만 원 정도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마크로젠이라든지 테라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14만 원에서 19만 9천 원 사이에 해주는 분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세대 분석이에요. 유전자 분석만 하는. 저희 마이랩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 분석도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를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3세대가 이 미생물들의 배양을 해가지고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로 배양을 해서 개인 맞춤형까지 할 수 있는 게 3세대 기술이에요.
마이랩 같은 경우는 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들어가 있는 기술이고요. 이거가 이제 이렇게 3세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은 전 세계에 저희가 유일합니다. 1세대, 2세대, 장내미생물을 유전자 분석기로 읽으면서 대사체까지 분석하는 거는 저희랑 저희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영국에 있는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399불, 한 50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거의 유일해요. 2세대까지만 오더라도. 그러니까 마이랩은 여러분이 시중에서 보시는 인터넷에서 뭐 공짜로 해드려요? 아니면은 장내미생물 분석해드려요? 이런 거는 유전자 분석만 하는 거지 실제로 개인 맞춤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마이랩이 특장점으로 사용하는 이 피마스라는 기술이거든요. 이 피마스라는 기술이 저희가 그 아메이에게 그 20년 독점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도 이 1, 2, 3세대 기술을 전부 다 포용하는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있는 제품은 마이랩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쉽게 바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암에 걸리면은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간암 세포를 조직 검사를 하려고 조금 뛰어내요. 그래서 요 조직을 병원에다 보내면은 요게 이제 무척 VVIP 분들에게 해드리는 건데 어떤 거라면은 요 조직을 배양을 해요. 여러 개로. 해서 요 페트리 디시에다가 암세포를 한 사람의 간에서 나온 암세포 때 그거를 10개로 나눠가지고 배양을 하고 요 안에다가 현존하는 지금 있는 항암제를 하나씩 다 넣어봐요. 그리고 어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 암세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그 항암제를 그 사람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고 이런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 마이랩이 이거랑 동일한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체변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제를 합니다. 여러 개로. 이 복제를 하는 게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고 이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메이 마이랩이 전 세계에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랩만이 실제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변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제를 여러 개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디자인을 해놓은 6개의 제품을 하나씩 미리 넣어보고 어떤 제품이 들어갔을 때 실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가고 단세지방산이 증가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제품을 추천드리는 게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을 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단세지방산도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81.45%의 분들에게서 실제 장내미생물 다양성과 단세지방산의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된 게 마이랩의 프로그램이고 전 세계 유일하게 임상으로 이게 검증이 된 거는 마이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81.45%의 분들에게서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약 20%의 분들이 실제 개선 효과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한 번 하고 내가 솔루션을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검사를 했을 때 실제 다양성이 증가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내가 마이랩을 했고 그리고 내 남편이 마이랩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 2번이랑 4번이 있다. 그래서 나는 좀 다양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2번, 4번을 다 먹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기술 어렵게 사용해서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제해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핀포인트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섭취하시는 게 무조건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거저거 섞어서 솔루션을 다 섞어서 드시는 분들은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 마이랩 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먹던 365 제품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 요런 거는 괜찮아요. 마이랩 6개 제품 안에서만 섞어 드시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365랑 같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365랑 마이랩 제품을 한 6시간 정도 시간을 떼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미생물들끼리는 서로 돕기도 하지만 이 미생물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65 안에 있는 미생물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안에 있는 미생물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은 한 6시간 정도 시간을 띄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근데 내가 2번을 먹다가, 다시 분석을 했더니 4번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미 사놓은 2번 제품이 좀 남아있다. 이거는 캐리오버는 괜찮아요. 2번을 맞아 드시고 4번으로 가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2번을 먹고 4번을 조금 섞어 먹다가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4번 제품을 시간을 좀 띄어서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이랩을 하셨는데 장내 생물 다양성이 상위 30%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 상당히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30%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기능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30% 내가 장냄생물 다양성이 상위 20%였는데 이번에 분석했더니 25%로 떨어졌다.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30% 안쪽에다가 지속적으로 안착을 시키는 게 저희 마이랩 프로그램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30% 안쪽에 안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먹는 이런 인스턴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 유화제, 색소, 특히 이런 방부제 같은 것들, 방부제는 식품 안에 미생물이 자라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식품이 밖에 뒀는데도 썩으면 안 되니까. 식빵을 그 실온에다가 2주를 두고 팔아야 되잖아요. 식빵을 만들고 다음날 보통은 다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만들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마트에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빵에다가 방부제를 넣어요. 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 방부제가 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그 방부제를 저희 장에다 매일같이 넣으면서 장내미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길 바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스턴트 식품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제들은 이미 장내미 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린다는 거를 논문으로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의 장내미 생물 다양성이 특히나 더 되게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자주 먹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문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약국 갔는데 그 제가 이거 그때 그 종아리 쪽 근육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때 이제 진통제를 먹는데 약사 선생님이 프로바이오틱스 묻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다고 그랬더니 헤어진 이거 진통제 먹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꼭 같이 먹으라고. 그 진통제 먹으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 많이 떨어진다고. 저한테 그런 교육을 해주실 정도로 이제는 약사님들도 장내 미생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특히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에드빌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 많이 떨어뜨린다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극도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먹는 제산제, 당뇨약, 고지혈증약, 정신과약 이런 것들 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 많이 떨어뜨린다고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생활 습관인데 요게 실제 저희 ABO 분들 데이터예요. 19,000명의 ABO 분들의 데이터인데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 높을수록 좋은데 알코올 섭취량, 음주량이에요. 5번은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분들, 1번은 술 안 드시는 분들. 술을 먹을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코올 자체가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도 하고 알코올 자체가 저희의 장세포를 붕괴시키는 역할도 해요. 장세포가 붕괴되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장내 미생물이 붕괴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알코올 섭취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도 상당히 많은 부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이런 코비드 19 같은 감염, 바이러스 감염. 왜냐하면 저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이 면역세포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은 주변에 있는 애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애꿎은 장내 미생물이 상당히 많이 죽고 코비드 19의 실제 감염이 아니라 백신만 맞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는 극도로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내용,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것들을 비타민, 파이토뉴트리언트 분해해서 다 혈액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제약회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구글 벤처스 설립자의 빌 마리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과학자들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은 이 바이오를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가 결국에는 모든 이 자동차 산업계를 다 가져갈 거예요. 자율주행을 어느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택시도 당연히 그 회사 걸 거고, 버스도 그 회사일 거고, 뭐 누구나가 당연히 혼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지 내가 운전하는 차를 사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자율주행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이 모빌리티라는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라는 시장을 볼 때 그러면은 바이오를 끌고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바이오에다 돈을 써요. 내가 3년 뒤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해요. 건강검진, 수백만 원씩 내고 건강검진도 받고, 매일같이 건강기능성 식품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거는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사실은 모든 바이오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두려움을 통제하는 회사가 바이오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을 통제하는 힘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회사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가 그 회사한테 정보를 줬더니 저의 3년 뒤의 미래를 봐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 회사가 바이오의 모든 걸 가져가게 될 거예요. 두려움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과학자들은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엄청난 열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유전자, 저희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크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고, 혈액도 크지 않은데 실제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의 가장 큰 부분은 사람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21,5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랩이 아메이가 1년 만에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 제품 1년 만에 3만 건의 DB를 모으면서 사실 현재 엄밀히 얘기하면 전 세계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가장 많은 곳은 아메이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메이와 함께 꿈꾸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두려움을 통제하는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메이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ABO 분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세일즈를 하는 컴퍼니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를 사야 돼, 저거를 사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메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아메이에 가면은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들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라이프 코칭을 좀 해줘. 나는 구조로 바꾸는 것.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 마이랩을 처음에 시작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을 해나가면서 점을 찍기 시작하면은 그 점 속에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있고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고 있고 아메이가 이 알고리즘을 가지게 되면은 앞으로는 아메이가 사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는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바뀌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요.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이미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마이랩을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제품을 왜 만드는 건지. 이게 ABO들 고생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 제품이. 아메이 10년 대계를 보고 앞으로 아메이가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메이의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시작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엔드 유저가 아니라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모티브가 바뀌는 제품의 개발자로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제품에 참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혼자 했으면은 이런 제품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도 이 마이랩이라는 거를 아메이와 함께 5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거든요. 5년의 기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제가 아메이의 엄청난 팬이 됐을 정도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능력, 이 연구에 대한 엄청난 열정. 제가 다른 회사랑도 제품 개발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과하게 진지한 회사는 처음 봤어요. 아메이가 처음이에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발만 하고 연구만 할 정도로 과학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하다가 저희 회사에다 수백만 불의 돈을 투자했을 정도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ABO 분들을 통한 세계 최고의 마케팅 잠재력, 최고의 제품만을 추구하는 퀄리티 컨트롤 이 기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 아메이 코리아 분들이 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 진짜 밤낮 없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5년간의 그 고생과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희는 기초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기초 기술이 합쳐져서 전 세계 유일한 3세대 개인 맞춤형 플랫폼 제품, 이 마이랩이라는 게 출시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 한국 아메이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많이 쳐주고 이제 와서는 그때 제품 개발할 때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저희를 사실은 한국 아메이가 상당히 많이 고생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됐고 진짜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ABO 분들을 위한 열정과 그러니까 그 이런 포기하지 않는 이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자부심과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된 데는 저희 기초 기술뿐만 아니라 아메이 분들의 밤낮 없는 그 살을 깎는 노고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한국 아메이가 이미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몇 년 내에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의 많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기존에 주셨던 질의응답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생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서 맞춤형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이랩이 유니크하고 전 세계의 유일한 제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레놀 같은 약이랑은 달라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유전자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의 유전자는 모든 사람이 99.9%가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유전자는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레놀 같은 약은 한 번 개발해 놓으면은 제가 아기 때 먹거나 죽기 직전에 먹거나 또는 내가 먹거나 남이 먹거나 우리 부모님이 먹거나 내 애가 먹거나 누가 먹어도 약효가 똑같이 다 나타나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든 사람이 30% 이상 다 달라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똑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두 명도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똑같은 사람. 모두가 마이크로바이옴 다 다른 데다가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내가 사는 인생, 내가 항생제를 먹었나? 내가 인스턴트 식품을 얼마나 먹었나?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나? 내가 얼마나 좋은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었나?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얼마나 잘 먹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 변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바뀌는 패턴이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먹고 있는 솔루션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고 나면은 기존과 같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솔루션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관리를 해야지 실제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음식하고 이럴 때 그 후두 잘 안 끼면은 이런 연기 같은 거 매일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에 내 몸에 어떤 역할은 하지 않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쌓이면 이런 것들이 폐암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환풍기를 틀고 연기를 뽑아내고 하는 건데 마이크로바이옴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변 잘 본다. 나는 뭐 변 잘 봐서 뭐 내 마이크로바이옴 다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까보면은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핵심 대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지방산 양이 얼마나 좋은지, 유해균은 많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십 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뇌질환이라든지, 대사질환이라든지, 근육 감소라든지, 소화계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병된다라는 거는 논문으로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인 거였는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검사, 2차 검사로 같은 종류의 유산균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변화가 적어서일까요?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이제는 해보고 나니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솔루션이 바뀌는 분들의 비율이 8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의 분들은 6개월이 지났는데 솔루션이 동일한 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생물의 그 변화가 적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꼭 같은 번호의 유산균이 추천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진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서도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게 그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솔루션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영역은 아직 예전에 조영희 부사장님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다 몰라요. 너무 신생 부분이에요. 2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저희와 같은 3세대 배양 기술, 피마스라는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분에게 어떤 번호가 선택이 되는지 저희도 아직 몰라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변화가 없어서 똑같은 번호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 3번을 드시다가 다시 3번을 드셔야지 최적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고 있는 장기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약 복용 중에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그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당뇨 약이라든지 정신과 약이라든지 고혈압 약 이런 것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떨어뜨린다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마이랩 검사해 보시고 꼭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높이는 솔루션을 같이 드셔가지고 그 실제 꼭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꼭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거, 내가 바이러스가 걸려서 항생제 같은 거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항생제를 좀 많이 드셨다면 검사를 다시 해서 새로운 솔루션으로 피팅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항생제 같은 거 섭취하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받으면 프로바이오틱스 꼭 같이 처방해 주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서 장내미생물 높여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특히 항생제 같은 거 드실 때는 꼭 솔루션 365 할 거 없이 여러 종류의 유산균을 좀 많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이를 섭취하고 나서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거 그렇진 않아요.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제가 음식 알러지 발생시킬 만한 요소는 없고요. 갑자기 그냥 알러지 반응이 생기셨다면 이거는 의사 진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제품을 먹던 사람 중 설사나 복부 불편감 이야기하고 이제 밸런스 위드는 돌아가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유산균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이런 소비자에 대한 가이드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약간의 설사나
복부 불편감 느끼시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하고 한 2, 3주 정도 후에 다시 섭취해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너무나도 심한 설사나 복통이 있으시면은 이제 의사 진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드시던 밸런스 위딘 365 제품 같은 것들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드시면서 두 개 아침 저녁으로 한 6시간 최소 시간 벌려서 마이랩이랑 365 제품을 좀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바꿨을 때 복부 불편감이 약간 있고 설사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장내미생물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지고 설사가 너무 심해지고 이럴 경우에는 섭취를 잠깐 중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랩을 통해서 실제로 효능이 나오는 분들이 81.45% 분들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마이랩이 피팅이 안 되는 한 18% 정도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너무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가 심해질 때는 잠깐 중단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마이랩 먹고도 이제 체감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의 분들은 아직 피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식습관, 음주, 라이프 스타일, 스트레스, 수면, 운동이나 항생제 섭취, 인스턴트 식품 섭취 이런 것들도 마이크로바이옴에다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솔루션 섭취도 하면서 저희 결과지에 있는 식생활 습관 같은 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유지하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엔자임 바이옴 제품도 질문을 주셨는데 함께 섭취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 엔자임 바이옴 자체가 소화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둘 다 섭취하시면 진짜 좋고요. 특히 엔자임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에 그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하면은 간에도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간이 소화 효소 만드는데 에너지를 무척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좀 자기 전에 뭐를 드셨다 하면은 꼭 엔자임 바이옴 섭취하시고 좀 소화를 도움으로써 간에 무리를 덜 주는 이런 것도 참 건강에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크로밤에서 사용하는 균주가 시중 균주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한국 식약처에서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은 19개 종만을 사용하는 걸로 일단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가 미생물들끼리의 상호합성을 보고 그리고 또 9천 세트가 넘는 연구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의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는 솔루션을 추리고 추린 다음에 그 안에서 미생물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6개의 솔루션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6개의 솔루션 만드는 데만 해도 9천 세트가 넘는 분석이 진행이 됐을 정도로 상당히 핀포인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이제 미생물의 종류는 다르지 않지만 그 배합에 있어서 그 미생물들끼리 조합에 있어서 아주 유니크하게 아메이에만 있는 독자적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6종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수면이 아주 좋은 분인데 수면 관련 미생물이 낮게 나왔는데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수면 건강에는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날 녹초가 될 정도로 운동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잠을 잘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잠을 잘 오게 하는 뭐 체리부터 해서 캐모마일부터 엄청나게 먹으면 당연히 잠을 잘 주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수면 건강에는 호르몬, 내가 먹는 음식, 운동량,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파트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면 건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 물질인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를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성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바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잠을 잘 주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장 관련해서 장내미생물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역할에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내 미생물이 저희 몸의 제약회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섭취하는 것들 중에서 단세지방산 같은 물질들, 성장 호르몬 유사 물질 생성하는 데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논문들에 저희 뼈 성장에 관여한다든지,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든지, 비타민 D 흡수를 촉진한다든지, 그러니까 혈맥들을 아무리 먹어봐야 그거가 흡수 촉진을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돕거든요. 그거에 부합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고 이런 부분에 증진 효과가 있는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뼈 건강이라든지 뼈 성장 같은 부분에도 충분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가서 예, 네. 예, 예, 대표님 명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 채팅창에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아, 예. 몇 개 정도만 할까요? 이미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어, 어떤 어떤 질문을 제가 답을 드려야 될까요? 소화 효소. 요런 제가 위쪽부터 그럼 먼저 볼게요. 일형 당뇨이시다. 이거는 이형 당뇨가 아니라 일형 당뇨일 경우에는 췌장에서 실제로 인슐린 생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일형 당뇨이신 분들은 사실은 섭취하시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일형 당뇨시라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인스트럭션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장내 소화효소와 미생물이 서로 다른 건가요? 소화효소가 소화를 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미생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소화효소라는 거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저희가 먹는 음식, 프로틴,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한 종류의 효소가 있다고 해서 다 분해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양한 거를 먹는 거에 있어서 소화효소의 구조도 그만큼 다양해야 되거든요. 사람 몸에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소화효소가 담즙산이죠. 담즙산은 지방질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혈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 침에 있는 아밀라제 이런 게 이제 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대표적인 소화효소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먹는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든지 또는 콩에 들어있는 콩단백질 이런 거는 사람이 프로테아제로 충분히 다 분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같이 합심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콩단백질 같은 부분들은 다 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엔자임 바이옴이 나온 계기가 그거거든요. 엔자임 바이옴 잠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엔자임 바이옴이 어떻게 출시가 됐냐 하면은 마이랩을 분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있었어요. 파이토바이옴과 바디키 제품을 많이 드시는데 그 안에 아메이 제품이다 보니까 천연 콩단백질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이 콩단백질을 100% 분해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효소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토바이옴이나 단백질 제품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장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더부르고 왜냐하면은 이거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이 없으면은 얘가 다 분해가 되지 못하고 분해되지가 못한 상태로 장까지 내려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스를 유발하다 보니까 제가 플러플렌스 팩터라고 하죠. 장이 막 부글거리고 막 폭발할 것 같고 가스가 엄청 많이 생성되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3만 명의 ABO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단백질 분해 능과 탄수화물 분해 능 지표가 있잖아요. 이게 월등히 우수하신 분들을 뽑아봤어요. 그분들을 뽑아봤더니 그분들에게 특징적으로 많이 있는 미생물이 있었고 그 미생물을 뽑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시중에 있는 소화효소에다가 소화효소만 넣었을 때는
콩 단백질이나 글루텐 같은 것들의 분해 여과가 충분하지 못한데 이분들 장에 있는 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 특정 미생물을 뽑아서 효소랑 같이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소화 효소 여과가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제품의 이름이 그냥 엔자임이 아니라 엔자임 바이옴이고요. 그 안에 제품을 보시면은 그 소화에 도움을 주는 특허 미생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없는 시중에는 뭐 시중에 9,900원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은 그냥 그 미생물의 특정 역할이 없이 미생물이 그냥 들어가 있다든지 효소만 들어가 있다든지 한데 여러분이 드시는 엔자임 바이옴 안에는 실제로 그 효소와 미생물이 합쳐졌을 때 분해 여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특별한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여러분이 드시는 엔자임 바이옴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뭐 그냥 장내 소화 효소와 미생물은 좀 다른 거예요.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야지 소화 기능도 좋아지는 거고 콩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또 분해를 시키는 특정 미생물들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박테로이데스 후라길리스 유해균은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없어질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런 후라길리스와 같은 유해균들은 pH 산도에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좀 오랫동안 드시면은 궁극적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프라길리스 한 종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유해균 있는 거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나지 않는지만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기 위해서 장비워도 장내 유익균이 없어지나요? 대장 내시경 저도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가끔 하는데 장세척하면은 당연히 유익균, 유해균 다 없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특히나 유익균을 좀 많이 섭취하시면 좋아요. 장이 비어 있을 때 그때 좋은 균을 많이 넣어서 좋은 균이 상당히 큰 장의 영역을 차지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꼭 대장 내시경 자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용종이 발견됐다든지 암 수술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장 내시경을 자주 하셔야 되니까 대장 내시경 하셨다면은 그 이후에는 특히나 유산균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시면서 빠르게 유익균이 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엔자임 바이옴 맞춤 유산균 같이 드셔야 되나요? 같이 드시는 거 좋아요.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서 소화 기능 좀 높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의 부담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맞춤형 유산균이랑은 상호흡도 좋기 때문에 소화 기능 도와주시는 거니까 같이 좀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 다 하려면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맞춤 유산균 관련해서 암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감동적인 명 강의 해주신 지우셋 대표님, 명 강의 그리고 친절한 질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고, 해서 다음에 한번 더 이 시간 마련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